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성함수. 자, 일단 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합성이 뭘까요? 그죠? 우리가 새로 이거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합성함수는 뭘까요? 그죠? 우리가 함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그죠?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합성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목표는 뭐냐면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요. 합성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합성할 때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끼리 합성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좀 연관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결합을 시키는 것이 보통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합성함수란 건 무엇일까? 그래서 개념 열기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은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해당 내용, 그 다음 관련 기관 사이에 두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은 전화번호를 모아놨고요. 여기는 뭐다? 해당 내용, 여기는 뭐다? 관련 기관을 모아놨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전화번호 112 누릅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112 우리가 어떨 때 누르죠? 그죠? 우리가 범죄 신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경찰서 그게 아니고요. 자, 관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기관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는 우리가 동네마다 있는 거고요. 그 가장 큰 우리가 기관은 뭐가 되냐면 경찰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0 여러분들 눌러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자, 그럼 120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재난신고는 아니죠. 우리가 재난신고는 사실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9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럼 110은 어디다? 아마 민원상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원상담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간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19 한번 볼게요. 자, 재난신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요? 소방서. 예, 소방서는 그냥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고요. 자,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국민안전처로 간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대응은 뭐가 되냐면 전화번호와 해당 내용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 되는 거고요. 요건 뭐가 되겠어요? 해당 내용과 뭐다? 관련 기관에 대한 우리가 그런 대응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 112를 누르면 그럼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죠? 경찰 어떻게 된다? 청으로 우리가 바로 대응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110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바로 어디다? 국민권익위원회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9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국민안전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대응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이 마치 징검다리식으로 돼가지고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우리가 두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이 되면, 자, 아까 중간에 G라는 우리가 집합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딱 생략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전화번호와 관련 기관을 바로 연결시키는 대응, 즉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바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X에서 G로 대응되는 함수를 뭐라고 했다? 자, F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뭐다? Y로 대응되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G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먼저 대응시키고 그 다음 뭐다? G를 뒤에 대응시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 원소 X, 여기에 원소 뭐다? G, 여기 원소 뭐다? Y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X를 우리가 G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뭐다? F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F2에서 뭐가 된다? 자, 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FX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G를 뭐에 의해서 그렇죠? G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두 식에서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네요. 자,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다? G가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G 대신에 우리가 여기 있는 G 대신에 뭘 대입할 수가 있냐면 바로 뭐를 대입할 수가 있다? 그렇죠? 바로 fx를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gfx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뻥 비워두고 어떻게 돼서 바로 x에서 뭐로 우리가 y로 뭐가 되겠어요? 대응되는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개념 열기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소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겠죠.
자, 여기 보면 x를 뭐로 한다?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y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한다는 말은 뭐냐면 약속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집합을 두고 우리가 연결했을 때 두 함수를 결합을 시킨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바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함수를 뭐 했어요?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그 이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자, F가 먼저 대응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gfx가 결국은 뭐가 되겠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 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보통 다시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g.f다라고 보시면 돼요. 착한 발음으로는 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점을 우리가 도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F가 먼저 대응됐는데 왜 G가 먼저 나왔어요? 그 이유는요. 여기 보면 아까 이 두 개의 관계에서 함수식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fx를 여기 있는 g 안에 있는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뭐가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g가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뭐가 먼저 대응됐다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f가 먼저 대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g.f에 대해서 x를 대응시키면 결론은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우리가 바로 y로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합성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합성함수에 좀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합성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되는 조건들을 보셔야겠죠. 자, 원래 함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 f의 치역이, 자, 치역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치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G의 그 정의역의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일 때만 우리가 바로 요 합성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요거하고 이게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함수 f의 뭐가 치역이 여기 있는 자, 새로운 G라는 함수의 뭐다? 정의역의 뭐다? 부분 집합이 될 때만 우리가 바로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생뚱맞게 서로 관계없는 것들 합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G라는 집합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함수값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거 새로운 함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먼저 대응이 되고 있죠? 그죠? F가 먼저 대응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G가 우리가 그 계산상으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럼 이 함수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gfx가 바로 뭐였냐면 g.fx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합성함수를 뭐라고 나타내냐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f가 자, x에서 g로 대응되고요. 자, g는 어디에? g에서 y로 대응되는데 이거는 아주 이상적이에요. 왜 이상적이냐면 자, 여기가 서로 어떻다? 같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공역이나 여기는 뭐다? 정역이나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치역이 결국에는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치역이 결국 여기에는 뭐다? 정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다? 합성할 수가 있고 바로 공통 부분이 생겨야지 우리가 합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가 공통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x에서 뭐로? 자, y로 대응되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f가 먼저 대응됐지만 그 결과는 뭐다? 계산상으로 g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그냥 뭐라고 한다? 자, g.f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수값, 자, 우리가 함수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나 gfx가 서로 어떻다? 같다. 사실은 이게 나와서 이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 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x는 x 플러스 2고요. 자, gx는 뭐다?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여러분들 둘 다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특히 1차 함수는요. 1대1 대응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처음에 g.f의 1을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은 도대체 합성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g.f하고 같은 게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gfx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게 닷을 없애고 괄호를 통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때는 자, 뭐 먼저 구해야 된다? 자, F1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F1은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그래서 G3이 되고요. 자, G3은 얼마다?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G의 1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 이거는 계산할 때는 자, 닷을 이렇게 없애고요.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자, G.F1은요, GF1이라고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G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얼마지요?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다? 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그러면 밑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얼마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뒤에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게 있네. 자, 그런데 G.F하고 F.G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죠? 함수 대응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결국에는 두 개의 대응을 살짝 바꾼 거야. 자, 무슨 법칙일까요? 교환 법칙이 되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그때도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게 우리가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FG도 나중에 하나에 뭐로 보고, 그죠? 문자로 보고, 나중에 함수끼리도 막 시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주의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F.G하고 G.F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번에는, 자, 위에는 함수 값을 사실은 우리가 비교하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1번도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1번은, 자, 우리가 G.F의 값을 물었고요. 여기는 뭐다? F.G를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죠?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요거는 GF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하나의 함수의 이름인 거고요.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닷을 없애고 괄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도 그럼 어떻게? 자, F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역시 얼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F.G3을 물었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건 일단은 괄호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닷을 없애고. 자, 그러면 G3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9는 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8에다 1을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7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더 이상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의 함수의 뭐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전부 다 뭐로, 자, 괄호로 만들어줘서 결국 이거나 이거는 같은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 건데요. 자, 그래서는 함수값만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자, fx는 이렇게 돼 있고, gx는 역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1번 f.g, 자, 2번은 뭐다? 1번은 g.f, 2번은 뭐다? f.g를 우리가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 뭐하다? 같지 않다는 거 한번 보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성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함수값, 뭐 하는 게 뭐다? 치역이고요.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함수식이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자, 뭐를 대응시키자? 그렇죠? x를 대응시키면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함수식이 어떻게 같아지면 우리가 같은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거고 다르면 뭐다? 다른 함수잖아. 왜? 우리가 함수의 상등에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그러니까 뭐가 함수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함수라고 봤던 겁니다. 맞습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그럼 역시도 두 함수가 같냐라고 물어봤으면은 함수값 즉 함수식이 같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자, gfx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x에다가 뭘 대입해라? 그죠? fx인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뭡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자, 계산하시면 2x 더하기 6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2x 플러스 얼마다? 이거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 f.g의 함수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즉 함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x를 우리가 대응시켜보면, 자, 정의해서 어떻게 되죠? 자, 요거는 괄호가 이렇게 우리가 생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바로 여기 있는 fx에 있는 x에다가 뭘 대입해라? 여기 있는 gx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하시면 2x-5 더하기 3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2x 뭐다? 2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건 서로 다른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함수를 하나에 뭐로 보고 문자로 보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역함수까지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 결과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른 거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자, 이때는 자, 각각 구하랍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뭐가 되냐면, 사실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립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우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단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발례로서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요거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냐면 바로 함수식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수 값끼리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두 개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얘는 gfx. 자, 얘는 뭐다? 그죠? fgx.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gfx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그죠? fx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네. 자,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제곱. 자, 그럼 여기는 4x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1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다? 2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는 x에다 뭘 대입해라? 네, 바로 gx를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더하기 1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얼마다?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습니까? 그쵸? 이때도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제 1번과 문제 2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지요? 예, 그렇죠? 우리가 G'F하고 F'G는 서로 뭐하다?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법칙이, 자, 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교환 법칙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법칙이 좀 따라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결합법칙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자, 한편 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세 개를 우리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계산할 때 세 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나 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세 개 있을 때 반드시 뭐다? 두 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해서 이것이 서로 같으면 뭐가 성립한다?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함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죠. 이거는 뒤에 먼저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함수식을 구해봐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 G.fx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두 개일 때 계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시 없어지면서 뭐가 된다? 이렇게 fgx가 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두 개의 다 중에서 뭐가 먼저 없어져야 될까요? 예, 그렇죠.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먼저 없어져야 돼요. 왜? 요게 바로 뭐가 된다? 하나의 뭐다? 함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 자, 다시 뭐로 바뀐다? 괄호로 바뀌면서, 여기 요렇게 x. 예, G.hx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다시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저 닷 대신에 뭘 적어주시면, 괄호를 적어주시면 바로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비교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에 f.g를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럼 거기다 뭐 하겠다? h를 우리가 대입하는 우리가 대응시키는 합성함수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어느 닷부터 없어져야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요 닷부터 없어져야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f.g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다시 없어지면서 괄호가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h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어느 다시 없어져야 돼요? 요 다시 없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괄호로 변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어떻다?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결합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합성함수 정의에서 우리가 바로 결합법칙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요것도 좀 살펴봐야겠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계산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괄호 다 없애고 이렇게 그냥 나타내도 관계는 없대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는 합성함수 정의에서 결합법칙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문제 3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보세요. fx, gx, 그 다음에 hx가 각각 뭐로 주어져 있다?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를 구하라고 되냐면 자, f.g.h 근데 g.h 먼저 괄호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그래서 f.g에 괄호가 되어 있고 우리가 h를 하는 그래서 요건 뒤에 먼저 요건 뭐다? 앞에 먼저 하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먼저 봅니다. 그러면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자, 요거부터 계산하셔야겠죠. 그래서 g.hx를 구하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럼 g.hx는ghx가 같고요. hx가 뭐기 때문에 2x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x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2x를 대입하라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2x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뭐다? 자, 4x 제곱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요걸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전에 g.hx를 구했어요, 그죠? 그럼 요걸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fx에는 요 x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를?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서 구한 뭐다? 4x 제곱을 여기는 x에다 대입하라 이 소리예요. 자,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뭘 구해보는 거냐면 바로 f.g 먼저 한 다음에 h를 우리가 합성을 시킨 그런 함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먼저 봐야 돼요? 요거 먼저 본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f.gx가 fgx하고 같기 때문에 gx가 얼마죠? 그쵸? x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x에다 뭘 대입해라? 그쵸? 우리가 x제곱을 대입하라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f.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x를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합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다시 없어지면서 우리가 hx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앞에서 구한 f.gx에 있는 x에다 뭘 대입해라? hx를 대입하는 소리예요. 자, 그럼 hx가 얼마입니까? 자, 2x죠. 자, 그럼 결론은 여기에 있는 앞에서 구한 x 대신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그죠? 2x를 대입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으로 주더라도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결합법칙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도 우리가 성립했고 우리가 함수식으로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이 바로 역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함수가 나중에 굉장히 좀 길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그럴 때는 우리가 순화식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대입을 하든지 계산을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함수도 나중에 하나의 문자로 보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나왔을 때는 간단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함수 값이나 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연산법칙, 계산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쓰일 거니까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 다음 대화에서 프린터의 정가가 X만 원일 때, 자, 10% 할인하고요. 뭐가 있다? 1만 원 할인이 있대요. 이런 경우 실제로 있죠. 그죠? 두 개의 할인이 중복이 될 때. 자,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여학생이 유리한지 합성함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래요. 이럴 때 쓰이는 것이 합성함수네. 왜냐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걸 뭐 서로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무슨 함수라고 볼 수가 있냐면 합성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0% 할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F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가가 10만 원이래요. 자, 그런데 만약 10% 할인하면 얼마를 줘야 되죠? 그렇죠. 9만 원을 줘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9만 원 주는 이유는 10% 할인이니까 주는 가격은 90%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하, 이때는 그럼 fx는 뭐다? 0.9x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1만 원 할인이랍니다. 그럼 1만 원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정가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자, 그럼 1만 원 할인하면 어떻게 되죠? 9만 원. 자, 어떻게 9만 원입니까? 10에서 1을 뺀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1만 원 할인을 우리가 함수 g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gx는 얼마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얼마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정가를 x 만 원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개의 규칙을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적용되는 게 두 가지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자, 뭐 먼저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10% 할인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만 원 할인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먼저 대응시킨 거죠? 그래서 F를 먼저 대응시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합성함수 이름은 F'일까요? G''F일까요? 자, 이건 뭐가 되냐면 F가 먼저 대응됐지만 합성함수에서는 뒤에 넣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G''Fx를 구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할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GFX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GFX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GFX 어떻게 구하죠? 저희는 GX에는 X에다가 우리가 FX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나오네. 바로 0.9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 살펴볼게요. 합성함수. 자, 이번에 뭐다? 그죠? 1만원 할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죠? 우리가 10% 할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G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F'(GX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뭐가 되냐면 FGX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FGX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FGX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FGX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는 X에다가 뭘 대입해라? 그죠? GX를 대입하라 소리이기 때문에 자, 대입하시면 0.9에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0.9X 마이너스 0.9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자, 합성함수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안 하죠. 자, 여기서도 안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게 유리할까요? 이게 유리할까요? 이게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위에 게 유리하죠. 왜냐면 아까 정가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9만 원에서 만 원 빼면 얼마다? 8만 원.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만 원이면 9만 원에서 0.9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8만 얼마다? 1,0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8만 원이면 8만 1,000원이니까 얘가 좀 유리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뭐를 먼저 할인하고 이제 10% 할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다? 1만 원 할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도 증명이 되네요. 뭐가 증명이 되냐면 수학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일상생활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뭐다? 합성함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성함수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역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를 계산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